광주 항쟁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동남아시아인과 함께 불려지는 오늘.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는 5.18을 정규 교과목으로 And the 채택했다. paratrooper stopped him, and because he couldn't hear what they were saying, he didn't obey, and they thought that he was kidding them about. 동아시아인들에게 민주주의의 모델이요 교과서로 통하는 5.18. 5.18 특파원이었던 블래드리 마틴 기자가 20년 만에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영혼을 만났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토록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광주 항쟁의 정신은 무엇일까? 5.18 항쟁 그 후 20년, 빨갱이와 폭도들의 반란으로 매도되던 광주. 민주주의를 위한 지난한 싸움은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운 군부의 폭력에 좌절됐지만 많은 사람들의 진실된 기억으로 광주는 살아있는 현재로 부활됐다. 오늘 이만큼의 역사로 자리 잡기까지 숨겨진 노력은 무엇일까?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가 진압되던 날 새벽부터 광주에서는 이런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다. 침투 간첩에게 알린다. 침투 간첩에게 알린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침투 간첩에게 알린다. 침투 간첩에게 알린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자수한 자는 생명을 보장한다. 자수한 자는 그때 신군부에게 광주는 빨갱이와 폭도들이 장악한 적군의 도시였다. 시민은 폭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도청이 진압된 이틀 뒤 80년 5월 29일 희생당한 시신들은 쓰레기차에 실려 망월동 시립묘지로 옮겨졌다. 그해 5월 27일 이후 광주는 공포와 침묵이 지배했다. 광주에 대한 기억 상실은 신군부의 철저한 언론 통제 때문이었다. 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신군부의 서슬퍼런 보도 지침을 사진을 찍어 보관해온 김성수 씨. 그는 12.6 직후부터 그날 편집국에 전달돼 칠판에 게시되는 군부의 보도 지침을 매일 카메라로 찍어 보관해 두었다. 언론인으로서 그는 누군가 언젠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갈등하다 80년 2월 8일부터 그 보도 지침을 필름에 담아두기 시작했다. 그 결심할 때까지가 조금 힘들었고 찍기 시작하고서는 아주 편했어요. 내가 출장 가면은 대신 빠트리지 말고 찍어달라고 카메라를 부탁하고 하고 그 사람이 대신 찍어서 보관했다 나를 줘요. 내가 다시 현상에서 하고 그러면 쉬웠어요. 처음이가 어렵지. 5월 24일자 보도 지침은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았던 당시 신군부의 집권욕을 잘 말해준다. 저항하는 시민들을 철저히 폭도 이미지로 유도하고 계엄당국이 발표한 간첩 검거 내용은 크게 취급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신문에서 실제로 난파 간첩 검거 기사가 사회면 토업의 7단 기사로 보도됐다. 시위자들의 그 방화 약탈 살상 검거는 그것도 써도 좋다고 했지. 왜냐면 이건 아닌 좀 과장해서 하는 거니까.
광주 사람들을 폭도로 몰으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죠. 이러한 여론 조작은 비단 언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도청이 진압되던 그해 5월 27일 경남 거창에서는 이색적인 집회가 열렸다. 그날 오후 승공연합 소속 목사 2명이 지역 교육청의 협조하에 읍내 전체 고등학생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광주 사태에 관한 설교를 했다. 광주가 오늘 새벽 빨갱이와 폭도들의 소굴로부터 수복됐다는 요지의 강연이었다. 그런데 아주 그 사람들이 강사인데 아주 웅변을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부터 일어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전체 내용은 간첩이 침투해서 이렇게 광주에서 획책을 해가지고 내란이 일어나서 소위 이제 적군의 손에 들어갔다가 내란군이라 그러든가 뭐 적군 손에 들어갔다가 어저께 탈환했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수복, 수복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마 한 시간 반 두 사람이 나누어서 아주 이렇게 참 아주 뭐 훈련된 아주 연전사 운동장에 그 많은 학생들 모아놓고 그냥 아주 말한데 집중력을 시키는 대단한 웅변수를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세삼창을 했죠. 이제 광주 뭐 수복, 하여튼 광주 수복인지 탈환인지 뭐지만 뭐 그런 내용의 만세삼창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억압에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멈춰지지 않았다. 80년 항쟁 당시 수습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일명 죽음의 행진을 주도하기도 했던 김성룡 신부. 철저히 고립되어 은폐 왜곡된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김 신부는 5월 26일 11번의 검문을 통과해 서울로 올라와 명동성당을 통해 광주 학살의 진실을 고발하고자 했다. 그 후 계엄당국에 붙잡히기까지 김 신부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광주의 진실을 전국에 알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체포 직전인 그해 6월 중순 항쟁일지를 육성으로 녹음해 테이프로 만들어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고자 했다. 절대로 머리를 갈기고 시퍼런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을 군으로 차고 집 이겼다는 것이다. 이 학생이 남한성이 갈 것 없이 옷을 벗기고 치고 차고 총금으로 마구 찔러댔다는 것이다. 아, 이것이 대한의 국군인가. 국민의 피땀 흘린 방위세로 무장한 군대. 외적의 침략을 막으라고 준 총칼을 이 나라의 주인 시민에게 돌리다니. 얼마나 긴장해 있었던지 머리가 돌덩이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살인자들의 만행을 폭로하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꽉 찼어. 뭐 내가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 아예 무슨 겨를이 없었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나는 이제 이것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은 다 한 거다. 그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누가 이들을 미치게 했나. 군인을 살상하라고 명령한 원흉은 누구인가. 한시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항쟁 이후 최초의 진실된 녹음 기록인 김 신부의 육성 테이프는 그 뒤 성당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특히 광주 이외 지역의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됐다. 신군부의 공포정치 속에서도 광주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80년 5월 30일 항쟁이 진압당한 지 3일째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기독교회관 6층에서는 대학생 김의기 군이 광주 학살의 참상을 고발하는 글을 뿌리면서 건물 아래로 떨어졌다. 이게 몇 시 정도 됐어요? 1시 한 반 정도 저랑 쯤에? 저거 했는데 이쪽 자리에서 이제 가리방 등사기가 여기 있었어요? 한 500장 정도 예. 것 같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적으로 그걸 갖다가 며칠을 같은 진행 상황인데 네. 서울 자체에서 전혀 저기
뭐 언론 매체나 이런 데 전부 꽉꽉 맥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예를 들어서 광주처럼 대규모 시위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김의 기구는 이날 오후 4시에 기독교 휴관에서 예정된 종교 집회를 앞두고 참석할 목사들을 상대로 시민들의 권리를 촉구하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계엄령 하에서 예정된 집회는 갑작스럽게 취소됐고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김군은 전단을 건물 아래로 살포하고 몸을 던져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 기독청년협의회 농촌분과위원장이었던 김군은 5월 18일로 예정됐던 한평 고구마 사건 보고대회 참석차 광주에 갔다. 그리고는 사태 발발 초기부터 21일 도청 집단 발포까지 목격하고 큰 충격에 사로잡혔다. 그 고구마 사건 2년 그 어떤 보고대회에 네. 참석을 하러 광주를 내려갔다가 바로 이 광주 20일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21일 날 이제 광주를 빠져나와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광주의 진실을 지금 고립되어 있는 광주 그리고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진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아마 이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작성하고 대학 시절 친구인 장석재 목사는 사망 3일 뒤 열린 김군의 장례식에서 그가 미처 뿌리지 못한 전단 5,600부를 인수하여 당일 살포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날 모인 400여 명의 추도 인파는 붙잡혀가기를 작정하고 김의기가 알리고자 했던 광주의 참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졸업장을 받았나요? 졸업장 명예 졸업장을 받았잖아요. 그게 번대 죽을라고 작정을 하고 했는지 어쨌는지 지가 뭐 그런 게 많았어. 이 그러기 전에 한날 밤에 뭘 마당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많이 태워요. 불을 막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태워놓고 사망하기 하루 전에. 하루 전이 아니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걸 태우더라고요. 뭘 그렇게 태워놓고 아이고 아무 쓸데 없는 기라고 이러면서 그걸 하나 태우고. 김군이 사망하기 직전 육성 녹음한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 20년 동안 아들의 육성을 어머니는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담고 있었다. 담은 입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10분. 동양의 하늘 밑 또 20분. 나무, 하늘, 강, 밥 짓는 연기. 고맙소 하니. 그러나 또 그보다 다른 길도 있을 것 같소. 맡겨주어 내게. 그동안 수고했어. 1000명 아마 쉬 다시 만나게 될 일 있을 것 같군요. 두 사람은 눈 감은 채 손목사 쥐었다. 만경평야 아침 깬 바람이 벼포기 잎사귀 위 이슬방울 흔들면서 인원전원 인사를 다녔다. 제19장 금마. 한이는 전우들과 작별 부여로 가는 길 만백제의 꽃밭 금마를 찾았다. 언제였던가 가을거지 손들고 재작년 늦가을 지나는 한이의 손가락. 가서 형제간들이 서울 가서 벨게질 하고 있다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요번에 이래고 나서 이래도 우리가 벨게이라. 응? 이젠 벨게이 아닌 거 봐도 확실히 아지. 우리 벨게이 아니지. 나 벨게이 누명 벗은 것만 해도 나는 참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살고 있어. 순전히 벨게이로 취급을 했지 뭐. 그리고 뭐 경찰서에서도 보는 눈도 죽고 나서도 그렇게 그냥 거의 안 받아요. 죽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을 이 5월 달만 되면 우리가 저 마장동 사다가
와서 감시를 하고 뭐 집 밖에 그만 5월달 되면 하면 몇 차석 갖다 불어놓는 길이에요. 그 가서 혹시 뭐 학생들이 와서 뭐 어째까봐 그랬는 거 와서 그렇게 그래. 제 집은 벨게이 집이라 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왜 저렇게 지내는 거랬어. 그 동네를 못 사고 일로 이사를 왔잖아. 이사 와가지고 한 2년 동안을 5월달만 되면 여 와서 돌아다니는 길이에요. 광주 밖에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려다 사라져간 김의 기군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벗기까지는 무려 19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다. 광주 때문에 청춘을 불사른 그의 유해는 지난해 이곳 5.18 묘역으로 이장됐다. 죽음과 부활의 장소 망월동 5.18 묘역. 97년 묘역 성역화 사업으로 이곳에 함께 잠든 영령 가운데 부부로 합장된 윤상원, 박기순의 묘가 있다. 이들 부부가 영혼으로 만난 것은 82년 2월 21일. 아직 차가운 겨울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곳 망월동 묘역에서는 시민군 대변인 출신의 신랑 윤상원 군과 신부 박기순 양의 영혼 결혼식이 엄숙하고 장렬하게 치러졌다. 이날 예식에서는 두 사람의 넋을 기리는 넋풀이와 5.18 영령을 위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망월동에서 최초로 불려졌다. 신부 측에서는 예단으로 혼수이불을 준비하기도 했다. 윤상원과 박기순이 살아생전 만난 것은 70년대 말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들불야학에서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 서울에서 근무하던 윤상원은 78년 다니던 직장을 포기한 채 가난한 노동자 곁으로 돌아왔다. 같은 야학 출신의 박기수는 78년 연탄 가스 중독으로 윤상원보다 2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원은 동료들과 함께 이곳 도청 항쟁 지도부를 사수했다. 유리창을 향해서 그 밖을 향해서 거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어졌습니다만 저 밖으로 통하는 유리창을 향해서 윤상원 씨가 거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상원의 최후를 목격한 이양현 씨는 20년 전 그날 새벽 계엄군의 총소리가 들리는 시각 윤상원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우리가 살았던 10일간의 세월이 남녀노소 양동시장에 계시는 아줌마, 슈퍼에 계시는 슈퍼 아저씨, 또 황금동에 계시는 술집 아가씨들까지 혼연일체가 됐던 대동세상, 하나가 된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저승에서도 사회운동을 하자고 둘이 명세를 했습니다. 그게 윤상원 씨와 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앞서간 동지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님을 위한 행진곡은 그 후 5월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다. 그 노래를 기획하고 작사한 이가 바로 소설가 황석영이다. 제일 중요한 건 망월동이다. 망월동에서 내 죽은 형제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광주 공동체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어요. 망월동에 한둘이 가서 하는 거하고 망월동에서 하나의 집회를 갖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거든. 근데 이게 거기서 집회를 가졌다는 이건 뭐 그대로 구속이거든. 그게 무슨 방법론이 없겠냐. 그래서 그 망월동에서 두 사람을 결혼하는 영혼 결혼 그 말하자면 예식을 한다고요. 하고 이제 그러고 이어서 야 그럼 이걸 바로 이 양식이 굉장히 좋은데 이걸 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자. 탁 떠오르는 게 그 왜 백규환 씨의 앞서서 가난이 산자에 따르라 하는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 한 구절만 딱 떠오르더라고. 그 한 구절이 결정되니까 전체의 분위기가 딱 생각이 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맞춰서 쓴 거예요. 암흑의 시대에 무기가 되었던 님을 위한 행진곡. 81년 겨울에 즉흥적으로 시작한 노래 작업은 모든 과정이 거의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 그 합창을 만들면서 우리 황 선생하고 협의했던 이야기 중에 이 합창곡은 좀 장중해야겠다.
흔히 행진곡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조, 음악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면 장조를 가지고 밝게 만드는 것이 행진곡인데 이것은 그렇게 밝은 기분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행진곡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장중한 맛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행진곡은 단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단조로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좀 웅장하고 좀 비장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그 당시에 우리들의 그 뜻을 잘 대변했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말 명랑과 강진이라는 이름으로 대학가요제 은상을 수상한 김종률. 그의 노래는 5.18을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 자신 스스로 암울한 시기에는 노래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80년 말 광주 학사를 상징하는 검은 리본이라는 노래를 발표할 때였다. 나는 검은 리본을 달았지라는 가사만 반복하고 있었지만 이 노래는 콘서트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당시 콘서트의 사회자이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한 주인공은 현재 광주문화방송 프로듀서로 있는 오창규 씨다. 그런데 이제 81년도에 그런 흐름을 타고 야, 노래를 통해서 5.18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같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노래 부르자.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였어요. 한 10대 명이. 저는 김종률이 좋은 노래 하나 부를래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따라갔죠. 그때 가보니까 거기가 광주 운암동에 지금은 뭐 그 집이 없어져 버렸는데 작가 황석영 씨가 살고 있던 그 집이에요. 2층 집인데 그 집은 주변에 그 민가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노래를 해도 이웃집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2층 집에 모든 창은 담요로 이래 막고 이 실내음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뭐 원시적으로 무슨 소니 녹음기 2개 이렇게 놓고 작가 황석영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서 부르면 되게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님을 위한 행진곡이 이후 대량 보급된 것은 서울의 기독청년협의회를 통해서였다. 취재팀은 82년부터 이 노래를 몰래 복사해 배포한 사람이 뜻밖에도 변광순 씨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80년 당시 김의기 씨와 함께 광주 학살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썼던 변광순 씨. 81년 서울에서 5.18 일주기 추도식을 주도한 그는 5.18 직후 광주와 관련된 테이프를 수도 없이 대량 복사 배포했던 인물이다. 숫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 3번이라고 적힌 거요? 네. 이게 뜻이 무슨 뜻이죠? 저만 알게 그냥 1번, 2번. 뭐. 80년대 공안 당국의 검열을 피해 만들어진 수많은 테이프 무더기 중에서 82년 녹음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 원래 테이프 몇 개 받았어요? 저는 받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들어있는 그 82년 최초로 만들어진 복사기는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면서도 아직도 그의 곁에 남아있다. 아, 6개 불법 테이프 복사와 배포에 관한 한 그는 가히 전문가 수준이었다. 집 앞에 뭐 누가 갖다 놨는지 자고로 아는 사람들이 갖다 놨겠죠. 모르게. 나중에 걸리면 뭐 다 줄줄이 사탕이니까. 누가 갖다 놓은지 네.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서점들 주인들이 돌려준 사람 알긴 아는데 입을 전부 다문 거죠, 전부.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독재 파괴하는데 가장 썬파워식으로 가서 깨부실 거다. 그런 걸 확신했죠, 제가.
한평생 나가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안 당국의 쉴 틈 없는 감시망을 피해 83년쯤 대학가를 중심으로 서서히 보급되다가 80년대 중반에는 벌써 운동가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군부 독재의 공안 정국에서 광주를 정면으로 알린 것은 사진과 비디오 제작을 통한 보급이었다. 요 빨간 물감을 계속 떨어뜨려요. 총소리와 함께.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때는 이렇게 그냥 빨간 것이 그냥 나와버리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그 파나 위에다 글자를 하나씩 오려서 붙여가지고 찍었던 거예요. 편집기가 없으니까. 광주에서의 학살과 항쟁 정신을 가장 충격적으로 알린 것은 80년대 중반 광주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작한 광주 비디오였다. 이러한 비디오 작업은 5월 판화로 유명한 홍성담 씨가 주도했다. 부산이나 대구 그 가톨릭이나 기독교 그런 교회나 성당에서 이걸 계속 뭐 한 달 내내 방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광주가 저렇게 그 처참하게 당했던 건 인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 또 그 비디오 방영 현장에서 이제 뭐 울기도 하고 그런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었죠. 광주의 중심부에 1만 명의 시위 군정이 주로 독일에서 구해온 동영상을 더빙해 만든 광주 비디오는 방송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된 80년대 대학과 종교단체를 통해 광주 바깥 지역의 광주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는 커다란 무기가 됐다. Wir müssen in diesen Augenblicken an die ganze Gesellschaft denken. Alle Schichten der Bevölkerung müssen jetzt zusammenarbeiten. 광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참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서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수도 없습니다. 광주 항쟁의 아픈 경험은 80년대 학생운동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운동이 급진화됐다. 젊은 학생들의 광주에 대한 기억과 그들 나름의 공동체 의식은 대학가의 5월제라는 새로운 축제 문화를 낳았고, 해마다 5월이 오면 대학은 학원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광주 항쟁이 대학가에 끼친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대미인식의 전환이다. 그 관계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종속적이거든요. 그런 관계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반미국을 외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이 미국에 있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달라 그거죠. 우리에게 국군 통수권을 돌려달라. 핵은 갖고 가라.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를 없애자는 말이죠. 1985년 5월 23일 광주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한 사건은 미국의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에 이어 터진 85년의 미문화원 점거 농성은 대중들의 대미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24년 공동 합의문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학살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즉 24년 병력 이전의 공수특전단 병력이 너무나도 잔인했다. 잔인했다 이 표현을 아주 배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배드. 학생들의 이러한 주장은 80년 당시 미국 국무성과 주한미 대사관 사이에 주고받은 전문이 공개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 협조 관계가 밝혀지게 됐다. 실제로 광주 항쟁 당시 미 국무부 문건에서 미국 정부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항쟁 진압을 적군에 대한 전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광주 사태 같은 것은 미국의 극우 반공 친미 타락 부패 정권, 야만적인 정권에 대한 대항이니까 이건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질권도 해제해서라도 학살을 해서라도 이건 방관하는 거예요. 용인하는 것이고 이런 그 기본적인 미국의 후진 하위 동맹 국가에서의 미국의 국가 이익이 뭐냐 하는 거 이거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합니다. 깨끗하고 민주주의적인 이런 정권은 미국은 용납을 못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정권이 다 쿠데타 또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온갖 구실을 붙여서 들어가서 쓰러뜨렸어요. 그런 거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이고 국가 목표와 국가 이익이 뭐이며 우리 한반도에서의 미국 정책과 요구하는 것이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알아야죠. 우리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머리도 깼고. (80년대) 중반 이후 학생들의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과 공동체적 연대감은 망월동 묘역 집단 참배로 이어졌다. 그들은 거기서 80년 광주 학살과 항쟁 정신을 기억하고 이러한 기억 상기는 때로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분신 투신으로 이어졌다. (86년) 서울대 5월제 개막 행사 도중 분신한 이동수 군의 경우도 이 같은 광주 항쟁의 부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분신을 통한 저항은 그만큼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간단치 않다는 스스로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극단적 저항이었다. 광주 문제가 신군부의 가장 아픈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주 문제가 들춰진다면은 신군부의 존립 기반이 상실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당시 학생들이 그 문제를 전략적이든 전술적으로도 제기했고 동시에 주체적으로 보더라도 광주와 자신이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식도 있었고 그래서 81년에서 85년까지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80년대 학생운동의 주류를 기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화를 위한 요구가 거세지자 오공 정권은 다시금 공포 정치를 부활시키고 있었다.
1987년 1월 14일에 터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도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7년 동안 집단적인 기억 상실을 강요받았던 시민들의 광주 항쟁에 대한 기억은 저 멀리 망각의 늪으로 사라진 게 아니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결정적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은 광주 항쟁 7주기인 87년 5월 18일 저녁 명동 성당 미사였다.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5.18 추모 미사가 끝나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인 김승훈 신부는 성당 강단에 올라서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6월 9일 연대 시위 진압 도중 전경이 발사한 최루탄에 직격탄을 맞은 이한열군이 사망했다. 이 같은 이한열군 사망 소식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맞물려 신군부의 공포 정치와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유발시켰다. 김대진 열사여, 이재호 열사여, 이동수 열사여, 김경수 열사여, 전관이 노태우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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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마. 87년 6월 시민 항쟁을 통해 도청 진압 후 7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광주 항쟁 정신은 새롭게 부활하고 있었다. (80년 5월) 분노한 광주 시민이 도청을 장악한 것처럼 분노한 서울 시민은 시청에 들어가 조기를 개양하고 애국가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투쟁의 과정인데 광주 역시 광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 기억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하고 기억을 환기시키려고 하고 그 기억을 자기의 기억을 보편적 기억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의 갈등인데 광주 역시 80년에서 87년까지는 바로 광주를 기억하라라고 학생들이 데모 때마다 구호를 외쳤던 것은 광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곧 지금의 정치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재개함으로써 신군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광주의 기억과 당한 사람들의 기억과 이거를 말하자면 대치시킴으로써 기존의 공식화된 기억의 허구성을 폭로한 그 작업이고 폭도와 내란으로 규정되던 항쟁이 그나마 정부로부터 조금씩 승인되기까지는 8년의 세월이 걸렸다. 노태우 정권은 광주 문제의 진실 규명보다는 피해자 보상 등의 조치와 전직 대통령을 유배시키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12.11을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진상규명은 훗날 역사에 맡기자는 김영삼 정권은 진실규명 노력보다는 망월동 묘역 성역화 등 기념사업 중심의 5.18 문제 해결에 치중했다. 문민정부 초기 12.12, 5.18 관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줄을 이었다. 가해자들에 대한 국민정서와 무관하게 검찰은 80년 당시 신군부의 내란 혐의는 인정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전국적으로 가해자들의 기소를 촉구하는 규탄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6월 항쟁 이후 지역화됐던 광주 문제가 다시 전국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 노태우,
유학성, 피고인 황영시, 피고인 차규헌, 피고인 박준명, 피고인 최세창, 피고인 장세동. 특별법 제정으로 마침내 쿠데타 세력을 법정에 내세우면서 5.18이 내란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었다는 사법부의 심판으로 그동안 17년을 끌어왔던 광주 문제가 대단원을 내리게 됐다. 97년 4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종료되면서 5.18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는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달리 반성 없이 이루어진 책임자들에 대한 일방적 사면이 정략적 이해관계에 얽혀 진행됐다. 여전히 실체적 진실을 남겨둔 채 법제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5.18 해결 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5.18은 이제 현실 정치의 영역을 떠나 역사의 무대로 옮겨가고 있다. 광주 항쟁이 20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 NGO와 대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상대로 5.18 정신을 알리고 있다. 96년 광주에서 열린 제1회 5.18 정신 계승을 위한 인권 캠프에 이어 지난해에는 방콕에서 2회 대회가 열렸다. 광주 항쟁은 이제 동남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선 평화와 인권운동의 텍스트로 인식되고 있다. The loss of the people's uprising. Now, why the Gwangju uprising is so different than others? It's a chaotic situation. But under those turbulent 7 days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mighty military troops, there were no single criminal activity were reported. 지난해 방콕에서 열린 5.18 정신 계승을 위한 동아시아 인권 캠프에서는 광주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I can watch it again and again, and I have watched it about 20 times, and I can still watch it without getting bored. 이들에게 님을 위한 행진곡은 낯선 노래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선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대학가 5월제 놀이문화가 이곳에서는 전파되고 있다. 바로 그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전 군부의 핵심이었던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법정에 끌려와서 유죄 선고를 받고 말하자면 일단 그 감옥에 갔다는 그 소위 그 과정을 어느 나라에도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거의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보는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아주 그 줄기찬 민주주의와 그 자유를 어떻게 그들이 이뤄냈는가 하는 모든 그들에게는 아주 그 텍스트 케이스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5.18은 이제 동아시아뿐 아니라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현재 이곳 위튼버그 대학을 비롯 시카고 대학, 그리고 워싱턴주의 소포켄 대학 등 몇 곳에서 현재 5.18 강좌가 진행 중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위튼버그 대학. 이곳에서 한국학을 담당하고 있는 린다 루이스 교수는 80년 5월 광주 항쟁의 증인이자 미국 아시아 학회 중추 멤버이기도 하다. 그녀에게 5.18은 매우 중요한 연구 테마다.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학의 면면한 학풍이 이어지고 있는 이 대학에서 5.18 강좌가 채택된 건 지난해부터다. Was No Taew, and I'll mention him as well. He was president from 1988 to 1990. And finally, there's a third reason why I'm subjecting you to learning about Gwangju, and that is it happens to be my area of expertise. I'm an expert on the Gwangju uprising, so it's something that I choose to talk about. And in fact, not only am I an expert on it, but I actually was an eyewitness to it. And urbanization during the 60s and 70s, which most Koreans were really quite happy about. But there's one other thing about dependent development. 인류학 전공의 린다 루이스 교수의 관심은 5.18 당시에 부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인류학적 접근이다. In commandeered trucks to the cheers of citizens who came out and gave them food and money. And here's a scene of rebels, and this is kind of a stand on a drink, and you see people came out and just sort of handed food to people and handed money. One of my own concerns is that there are many victims in Gwangju who are still suffering very much. So I would like to see more things done for them. But I think the history projects are very good. I would like to see now more translating Gwangju documents into English. That would be my own personal choice. Two choices. One is helping the victims more and building the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victims. And the second thing would be translating more materials into other languages, particularly English, so that non-Korean scholars can have access to them. 미국 캘리포니아 UCLA 대학 동아시아 센터에서 진행된 5.18 2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움은 광주 항쟁 20주년을 맞아 5.18 광주 항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Used by the PD and the CDN, and I have a table showing. 5.18 자료 전시회와 함께 동시에 진행된 3일간의 국제학술 심포지움에서는 저명한 동아시아학 전공학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글라스틴 전 주한미국 대사와 5.18 당시 미국 외교문서를 폭로한 현직 언론인 팀 샤록 등이 참여해 학술 발표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I think Tim's paper lets us see that Gwangju is related to issues of the Cold War and overall U.S. policy, and that it reflects the way the United States has dealt with countries that we call third world or developing. I think that it illustrates a pattern of defining all civilian dissent in Cold War terms. The words leftist, radical, communist, anti-law and order, these terms are applied to any kind of unrest without any real looking at the issues or what's going on. All of these are seen as externally provoked. Written during those terrible days in May, Kim Jun-tae's Gwangju, Gwangju, Urinara Shipjaga, Gwangju, the crucifix of our nation. I'll just read you a portion from it. Our father, where has he gone? Mother, where has he fallen? Our sons, where were they killed and buried? And our lovely daughters. The cross here is not the cross that's carried by, say, Roman Catholics in procession triumphantly. It's the cross on which Christ, the Lamb of God, was killed. It's a symbol of suffering. Victims groups in Gwangju who attempt to speak out about their continuing. Well, I certainly think the Korean democratic movement has inspired a lot of other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who heard about your efforts to throw off the dictatorship, and at the same time, those sorts of things were going on in Taiwan, as you know, and even recently East Timor. I mean, it's really spreading across the world, and a lot of it. I'm sure a lot of these people were inspired by the efforts of the courageous Korean freedom fighters. 광주 사태 혹은 광주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방식을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 버리면 그 사건은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에치카라는 역사학자가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역사가 역사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그 지나간 일들이 다시 해석이 되고 다시 기억이 될 때 역사로서 계속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5.18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또 한 사람인 브래드리 마틴 기자. 80년 5.18 당시 볼티모어 선지의 기자로 광주 학살의 참상을 미국에 알린 브래드리 마틴 기자는 취재 당시에 받은 광주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한국 시민단체 참석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항쟁이 막바지에 이른 80년 5월 26일 그날 오후 항쟁 지도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에 대한 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Good to see you again. Yeah. What's your head? Huh? Good to see you again. Yeah. What's your head? Okay, I'll watch my head there.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지난 15일 오후 그에게는 두 번째 윤상원 생가 방문이다. Okay. Yes. Okay. So you got all the books again, yes. Right. 상원이고 영원결혼 사람. This is his soulmate. They married. Oh yes, I remember that. Yes, that's right. Evolution Or chaos. That's always a good question. That was the question in Korea in 1980. Evolution or chaos. 들어보니까 그때 25일 날 기자회견은 객관적으로 상황이들 제일 지대로 본성을 파악하신 분이 마틴 선생이에요. 그래서 Well, so that's why. maybe your. I always felt that your son looked around the room and chose me to tell his story because he looked so directly at me, and I guess he knew he was not going to be around very long. 윤상원과 기자회견을 마친 마틴은 볼티모어 선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송고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점잖고 상냥해 보이던 그의 눈빛이었다. 26일 당시 도청 기자회견장에서의 윤상원의 모습은 마틴으로 하여금 20년이란 세월을 거슬러 다시 광주를 찾게 할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다. Well, I was so emotionally moved by this young man's courage and his knowledge. He knew that he was going to die. And he wanted me to know that he knew that. That moved me. He kind of, as I say, he haunted me a little bit. I don't know whether I believe in the spirit world or not, but your son's spirit stayed with me for a long time until I came down to find out more about him in 1993. And in a way is still with me because it was the most moving occasion of my life. 다음 날 이른 아침 마틴은 망월동에 잠든 윤상원을 찾았다. One of Korea's great heroes, one of the world's great heroes. He knew that if you're going to stop brutal tyrants, some people must die. And in this case, he felt you could not surrender. Gwangju could not be surrendered.
people would have to die and let the government take the city by force. And then he believed this would give the strength to the people in Korea to rise up against that brutal military regime. I believe he was right. And the fact that it took only 7 years after that to knock down the Chun Doo-hwan regime, I think proved that he was right. Every country needs someone like Yoon Sung-won to stand up to tyrants, to protect freedom, to earn freedom. 망월동을 떠나며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그토록 잔혹했던 군사정권과 폭력을 이처럼 단기간에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광주의 저항과 그 저항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